동명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점이 좀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동사야? 명사야? 그게 너무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 동명사는요, 동사를 모체로 하여 ing를 붙인 명사화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내린다면 동명사는 동사예요, 명사예요? 라는 질문의 대답은 일단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ing 형태를 갖고 있는 동명사라는 것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자세한 성격들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명사의 형태부터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명사라는 것은 애초에 동사라는 모체가 있었는데 이 동사를 명사화시키고 싶은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말로 사랑하다 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화시키려면 우리말에 어떤 단어 정도가 붙는 게 좋을까요? 사랑하는 것 혹은 사랑하기, 이런 뒤쪽에 전미사가 붙으면 동사가 명사화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영어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뒤쪽에 ing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우리말에 뭐뭐하는 것 정도의 장치가 붙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 원형 뒤쪽에 ing의 형태를 붙였다. 그래서 동사가 명사화된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사 원형 뒤쪽에 ing를 붙여서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법적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빈칸 안에 동명사를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출제기관에서 어떠한 장치들을 쓰고 있냐라는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동명사와 친한 단어를 먼저 제시하고 정답으로 동명사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enjoy 하면 사실 즐기다라는 뜻인데 뒤쪽에 동명사는 그렇게 친한 단어예요. 그 밖에 뭐 mind ing, stop ing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적에 ing라고 불리었던 그 동명사와 친했던 단어들이 먼저 제시되면 아무런 문법을 따지지 않고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명사도 명사고 태어날 때부터 명사인 명사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다 명사인데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동명사와 일반 명사를 구별하는 방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명사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반면에 동명사는 뒤쪽에 목적어를 수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eading, 읽는 것, 혼자 오지 않고요. reading a book, making a reservation, 동명사 뒤에는요, 이렇게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특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동명사 문제가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의 그런 자세한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의 위치는요, 전치사 of의 뒷자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치사의 뒷자리는 누구 자리인가요? 명사 자리예요. 4개의 선택지 중에 C번에 tion으로 끝나는 일반 명사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에 recommending,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도 명사 기능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C번과 D번으로 압축됩니다. 오늘 출제 포인트 기억나시죠? 동명사와 명사를 구별하는 방법, 어떤 점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빈칸 뒤쪽에 목적어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져보시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빈칸 뒤쪽에 with their application form, 전치사구 나왔죠. 즉 빈칸에는 단독으로 명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만약에 D번이 정답이 되려면 recommending something, 다른 명사 목조가 있을 때는 정답이 가능하겠죠.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명사는 C번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동명사가 오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태어날 땐 동사로 태어났습니다만 ing를 붙여서 명사화된 단어가 있었으니 동명사라는 것이 그 주인공이었고요.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동명사랑 친한 단어 제시하고 동명사 고르기. 두 번째, 동명사와 명사 고르기. 동명사였습니다.